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6년 2월 21일 허영랑 TV 제 74회 도란 선생님 이혼과 어록 8편입니다. 도란 선생님 신체의 비밀, 걸어서 전국 일주, 방화하고 형무소 가신 일, 사후 5년 지나서 메시지를 남기시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학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허영강의 해인의 조화 2편 도랑 선생님 속의 8번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랑 선생님 신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도랑 선생님 뵈러 그 산골짜기에 가면 항상 놀라움을 느끼면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 특이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뼈는 칼슘, 철분이 많아서 씹어 먹지를 못합니다. 일반 사람은 이 닭뼈를 씹어 먹지를 못합니다. 또 씹어 먹어도 뱃속에서 이 날카롭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랑 선생께서는 이 닭뼈를 하나도 안 버리고 이 통닭뼈를 그대로 씹어서 드십니다. 참으로 특이하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어른의 식사입니다. 이 어른은 30여 년간을 혼자 사셨기 때문에 그냥 생식만 하셨습니다. 그 생식이라는 것이 그 죽순하고 솔잎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감을 따서 감을 이 다라 같은 데다 잔뜩 따놓고서 그것이 삭으면 그것을 드시고 그랬어요. 그 드시는 것이 감, 죽순, 솔잎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드셨죠. 근데 제가 쌀을 사다 드리고 밥을 해서 드시라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이 없으세요. 혼자서는 절대로 밥을 안 해 드세요. 쌀을 사다 드려도 안 해 드십니다. 그냥 생식만 하세요. 그런데 또 그 화식은 또 안 하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이제 밥하고 국 끓이고 뭐 고기 굽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또 다 잘 잡수세요. 그 이제 이런 그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그 통닭 같은 거 가지고 가면 그냥 화식만 하셔가지고 이거 못 드실 텐데 하는데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드세요. 이 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뭐 그 돼지고기 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냥 몽땅 다 드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일반이니까 이렇게 생식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배탈 안 나시나 하고 걱정을 하죠. 근데 그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화장실도 가보거든요. 근데 이 생식을 하실 때나 화식을 하실 때나 이 변동이 없어요. 그 참으로 놀라웠어. 그래서 이제 그 참 그 고개를 갸우뚱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일반인과는 그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봄에 그 대소 때 아니 저 정월 대보름에 거 갔다가 그 산속에서 이제 나 제가 가더라도 이 밥을 드시라고 이제 오곡밥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 상을 이렇게 차려서 해놓고 왔어요. 근데 여름 7월 달에 가보니까
그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밥이 곰팡이가 쓸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안 접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놔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놔뒀더니 가서 물을 떠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옹달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옹달샘에서 이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들였더니 이걸 그냥 말아서 그냥 이 상한 거를 이거 몇 달이 지나서 그 여름에 그냥 하룻밤만 지나도 쉬는데 그냥 이렇게 그 곰팡이가 쓸고 썩어서 이렇게 된 거를 이걸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도 놀래고 저렇게도 놀래고 놀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식만 하시고 그러다가 이분은 술이 있으시면 그냥 소주를 대병으로 드세요. 근데 아무런 뭐 한 병을 드시건 두 병을 드시건 그냥 아무런 저 관계 없이 그 술을 드셔도 드셨는데 안 드셨는지 뭐 그런 게 느낌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담배도 하루 세 각씩 피세요. 이 어른은 그때 아드님이 저 일군단 사령부에 근무하셨는데 그 담배를 잘 피시니까 그 군대 담배를 사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그걸 몇 박스씩 쌓아놓고서 그냥 담배를 줄기차게 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담배 피시고 그 술 드시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 견뎌내질 못하는데 이 어른은 소주를 한 병을 마시든 세 병을 마시든 담배를 뭐 열각을 피우시든 아무런 신체의 변함이 없으세요. 계속 똑같으시고 그냥 생생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래서도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절대 지치시는 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이 밤에는 학계 미집하고 싸우느라고 밤쯤을 전혀 안 주무세요. 계속 고성으로다가 이렇게 학계 미집하러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든요. 뭐 시대가 뭐 조선 시대도 됐다가 미국 링컨 시대도 됐다가 저 코시킨 시대도 됐다가 뭐 시도 때도 뭐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대화를 하세요. 제가 물론 뭐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잠도 안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말짱하게 또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어른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한 음식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감을 큰 다라에다 이렇게 따서 많으면 그것이 이제 봄 되면 그게 삭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초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곰팡이 같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리나 어쩌나요?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놔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 나중에 가면 또 그거 다 잡숫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한 음식이 이 어른한테는 전혀 뭐 식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드셔도 아무런 뭐 신체 변화가 없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잠을 거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른은 참 신체가 타고나신 어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른은 제 생전에 다시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하루 세 각씩 피시고 이렇게 특이한 이게 생활을 하시는데 뭐 춥고 배고프고 덥고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이하신 어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노상하고 살게 됐죠. 또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또 이분의 특이했던 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어른께서 그 젊었을 때 이게 이제 일본 가시기 전일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은 저기 왼쪽 다리를 몹시 져시거든요. 그 거의 뭐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꼬부라져 계셔가지고 그, 그 장애가 상당히 심하신데 그 절름거리는 다리를 끌고서 전국 일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전국을 세세히 유람하시면서 풍수와 나라의 미래, 지역의 역사, 유래, 미래, 세시풍습 등을 살피면서 오랜 시간 무전으로 유람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생전에 돈을 벌어본 일이 없어서 이분은 돈이 있을 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국 일주를 하셨거든요. 근데 몸도 불구고 돈도 없이 어떻게 전국 일주를 하셨을까? 도랑 선생께서는 어느 지역에나 있는 환자들을 보살펴주고 의식주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도랑 선생께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이지시하신 분입니다. 이 어른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오래 누워 있어 심한 등창이 나서 척추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그 등창 환자가 있어도 이걸 치료를 하십니다. 그럼 환자 가족에게 약국에 가서 약 종이에다가 이게 약 이름을 써줍니다. 이 써주고 이 이름을 약을 지어오라고 환자를 보고서 약을 지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사오라고 하신 후 이 약들을 조제를 하십니다. 이걸 이 약 저 약을 섞어서 연고도 맹길고 뭐 물약도 맹길고 가루약도 맹길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연고 또는 환약으로 만들어서 등창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그 등창이 낫질 않는데 이분이 하면 또 금방 살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특이하신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면서 암 환자, 당뇨, 폐결핵, 전염병 등을 무료 치료를 해주고 하셨던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의술도 의사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중에는 학교에서 의술을 배우지 않았어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의술을 베푸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의사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의사가 있었죠. 김뭐라 그러는 그 한의사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뜸으로 다 유명하시죠. 그 어른이 그렇게 뜸을 떠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서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렇게 그 경쟁하는 그 병원 측에서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창도 가고 그러신 일이 있거든요.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그 남을 그렇게 그 적대시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이 그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의 특이하신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거든요. 그 전번 몇 번 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이 어른 경상도 산속에 계시니까 제가 이 어른한테 뭐 전화할 수도 없고 또 편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이분은 또 뭐 바깥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맨날 산속에만 계시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어른은
내가 몇 날 며칠 날 간다고 얘기 안 하셔도 제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다 무슨 일 있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일상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어른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어른께 약속한 것들은 평생을 두고 신의를 지키면서 이 어른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이때가 계룡산 신대 안에 계실 때거든요. 광학 농장에서 거주하시던 때 늦가을에 여장을 했어요. 그 여장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집에 가을에 뱃내가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다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방화 혐의로 구속돼서 입건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한신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시정잡배 행세를 하며 세월을 낚았고 대원군도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미친 척하며 시장에서 건달들의 가랑의 밑을 기어다닌 일화도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우주점정께서 이런 방화를 하신 이유는 화를 면하기 위한 방책이셨습니다. 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이하고 뭐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여기 신도안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아시는 분도 많고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이 어른하고의 관계도 또 알기 때문에 그 중정에서도 이 어른이 그 관찰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사람은 피해가 없이 그냥 저기 그 볏짚 낯가리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냥 그 방화 혐의로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됐던 거죠. 이거는 방화를 한 것은 어떤 피해를 주고 뭐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 이 형사적으로 다가오는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특이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 선생님은 1994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돌아가시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김일성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1999년 3월 2일 날 그 스승님 댁에를 갔어요. 그 산속에 갔는데 이날이죠. 그 갔는데 그 정월 대보름 날이었었어요. 이날이 정월 대보름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 우리 스승님을 제가 잊지 못해서 저희 그 동지하고 같이 여기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가 그 이 대매 그 이 스승님 댁을 다닐 적에는 그 사모님하고 스승님하고는 별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그 스승님 옆에 오시질 못했었어요. 그 두 어른은 3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사모님이 오셔서 이거 저기 요 책상 밑에서 이 화장지가 있어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여기 글이 있다. 근데 거기 허 선생님 명함이 끼어 있어서 이게 드린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화장지 지금 두루마리 화장지 그 두 겹으로 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승님께서 붓으로
그 글씨 쓴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그 스승님 장사 지낸 지가 이 5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7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뜨거운 여름에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5년 후에 이렇게 그 친필로 쓰신 화장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화장지에는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통일 오토바이라는 그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제 그 오토바이 명함하고 토종 비결 한 장하고 그 색상 표시가 조금 되어 있는 그 이 화장지에다가 그냥 이 지금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이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근데 글씨가 이렇게 번져 있고 또 조그맣게 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나중에 이거를 이게 성령으로다가도 꼭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은 제가 이거 읽어드리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스승님 사후 5년 후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디지털 문명 시대를 여는 창조하신 후천 대성인 도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분의 학설을 지속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TV 허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